14톤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꽝! 충돌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물차주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14톤의 화물차가 차선을 불법적으로 침범을 하는데 문제는 옆에 있었던 흰색 차량이 완전히 지금 가드라일에 부딪혀서 뒤집힌 경차죠. 가드라일에 부딪히고 완벽하게 차량이 지금 전복이 된 상황입니다. 전복된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죠. 한 바퀴 부딪히고 180도 돌아서 가드레일을 받고 경차가 아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차가 뒤집혀지고 난 뒤에 보시죠. 저 트럭이 태연하게 계속해서 걸어마 나살려라 줄행령을 쳤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 부산 동서고가로 감전 IC 인근입니다. 14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불법 차선을 변경 중에 모닝 승용차가 추돌 뒤 그대로 도주를 했던 거예요. 모닝 승용차는 화물차 앞 범퍼에 끼어서 15m가량 끌려간 거군요, 그게. 화물차가 워낙 힘이 세니까. 튕겨나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예 뒤집혀졌습니다. 경찰, 동서고가로 통과한 500여 대 차량 내역을 분석해서 목격자 블랙박스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무려 한 달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처리 두려움 때문에 뒤집힌 거 알고 있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백준 팀장님, 아니 보통은 차가 저렇게 뒤집힐 정도면 아무리 사고 처리가 두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차량을 멈춰서고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라도 살펴보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특가법상에 보면 현장에서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보험 처리가 되면 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고를 야기하고 부상자를 구호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돼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중한 범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도주를 하는 경우 이게 지금 부산에 오후 4시 20분입니다. 작년 12월 20일. 그렇다고 하면 요즘 화물차 차주라든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이 운전자들이 상당히 음주, 이 시간이 오후 4시 20분이니까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단속되는 통계를 보면요. 실제 단속해본 결과.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도주를 하는 이유는 무면 운전이거나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후에 처벌을 훨씬 더 크게 받는 상황이 도래가 되거든요. 이 건도 한 달 만에 사실은 체포가 됐지만 인바디 24톤 대형 화물차 지금 저 피해자가 32세 된 여성입니다. 모닝 그 차량인데 굉장히 가볍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을 때 즉각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15m랑 끌고 가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측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한 달 만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또 면허는 있었던 걸로.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충북 남바인데 사실은 집 화물차입니다. 예. 부산 사상경찰서 신현호 반장팀에서 조사를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당했지만 다행히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예, 이게 참 제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다행히 경미한 뇌출혈로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얘기대로 그냥 A씨가 사고 처리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라는 건데 첫 번째, 딱 부딪히면 보통 아이쿠 보는데 이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는 모닝이 끼어 있는데 그걸 15m가량을 계속 끌고 갔다는 거예요. 뒤집혔는데도 그냥 갔다. 한 달 만에 잡혔다. 백희종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음주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증거는 안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좀 강하게 가중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여지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뺑소니 차량을 보면 이렇게 사고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 접촉이랄지 그러면 범퍼끼리 부딪힌 경우에 알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톤과 경차잖아요.
그리고 14m는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 더군다나 경찰은 이제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전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그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백기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호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 처리하면 그냥 뭐 공소권 없어면해서 없는 걸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을 잡는 데 있어서 25일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 그 경차의 블랙박스에 이 뺑소니 차의 번호는 찍혔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찍혔어요. 숫자가 희미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검거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차량, 목격자의 블랙박스, 그리고 한 500여 대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다 조사를 해서 결국 거의 한 달 만에 체포를 한 거죠. 굉장히 다양스럽긴 한데, 이 사람 이야기는 두려워서, 사고 처리가 두려워서 그냥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변명이 선뜻 납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운전한 사람이 이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보험 처리 안 돼서 무서워서 갔나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의구심이 많다. 이 사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내용 끝까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